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뉴욕 증시 뭐 괜찮긴 한데 반도체가 오늘 또 외면됐어요. ARM 딱 오늘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될지 이제 20일 명확했죠? 아주 압도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확인이 됐어요.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이 눈높이를 빨리 좀 낮춰놔야 낮춰야 돼요. 되는데. 지금 20일 되기 네. 전까지 어쨌든 뭐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지금 되고 있고 ARM도 방금 뭐 브리핑 해주셨던 것처럼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좋았다니까요. 네. 괜찮았는데 네. 이제 가이던스가 또 조금 기대치에 이제 못 미치면서 네. 주가가 뭐 급락했다라기보다 한 2% 정도 조정받았고 오히려 이제 그 전에 이제 ARM은 최근에 이제 한 달간 조정이 좀 나빴죠. 가파르게 네네. 이미 좀 네. 진행이 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제 눈높이를 이제 조금씩 낮춰가는 뭐 100%씩 성장하는 게 계속될 수는 없기 네. 때문에 뭐 40~50% 성장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조금 이제 눈높이를 낮춰놓고 엔비디아가 뭔가 이제 좀 카운터 펀치를 한번 날려주면 뭐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도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준호 매니저, 아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먼저 좀 빠져줘라. 맞습니다. 그러고 22일 날 가는 네. 이런 시나리오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보고 그게 있어요. 좋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22일 이제 실적 발표 전까지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네. 진짜 압도하는 실적이 네.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제 조정 흐름과 세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22일까지는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그래서 네. 최근에 AI 이제 하드웨어 반도체 쪽에서 네. 약간 좀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수급이 좀 이동되고 네.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냥 5월 22일 날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고 강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정말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 네. AI 반도체 섹터의 어떤 강한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분도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눈높이를 낮추는 게 좀 좋고 오히려 주가가 빠져주다가 네, 그날 맞습니다. 좀 하는 이제 이런 패턴이 뭐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수급이나 시세에서는 오히려 또 좋은 그림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간밤 뉴욕장 정리를 하고요. 바로 일발장전의 핵심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준호 매니저. 네. 요즘에 뭐 좀 왜 이렇게 뭐 좋은 거 먹나요? 뭐 소개하는 족족 시청률이 잘 나오고 뭐 비결 있으면 좀 나눠요. 네, 저는 뭐 그러기보다는 그냥 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고 네. 좀 이제 고심하고 이제 아침 방송을 임하는데 노력밖에 또 없다. 네, 운 좋게 또 이제 잘 가고 있는 것 너무 같습니다. 좋아가지고 좀 비결이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발장전 어떤 종목 준비했습니까? 오늘은 간밤에 전일이죠. 전일 장 끝나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로봇 종목들이 시간에서 좀 네. 강한 반등이 네. 나와줬어요. 삼성전자가 이젠 자율주행 사업은 접고 네. 또 이제 로봇 사업에 집중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독 기사긴 한데 저는 거의 뭐 이거는 추측성 기사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한종희 부사장도 꾸준하게 이제 삼성의 신성장 동력은 로봇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단독 보도지만 저는 로봇 섹터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예. 시간에서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종목 한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로봇주. 맞습니다. 그래서 아진 엑스텍이라는 네, 오. 종목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 그래서 아진 엑스텍 같은 경우는 이 로봇 모션 제어기 관련해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네. 기업이에요. 예. RS 오토메이션이 이제 로봇 모션 제어기를 생산해 나는 기업이고 네. 그리고 아진 엑스텍은 그 로봇 모션 제어기에 들어가는 칩과 또 그리고 모듈과 예. 시스템을 이제 공급하는 네. 기업이에요. 그래서 RS 오토메이션과 아진에스텍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 최근에 이제 아진에스텍 같은 경우는 먼저 RS 오토메이션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예. 최근에 RS 오토메이션이 움직였던 이유 자체는 지금 로크웨이라는 기업과 좀 협업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모션 제어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로크웨일과 같이 디지털 트윈 관련된 MOU를 체결했다는 얘기가 네, 나와주면서 네, 네. 그런 테마로 좀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요. 아진에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달에 강하게 올라가줬던 게 네. 1분기 실적이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로봇 매출보다 훨씬 매출보다. 뛰어넘었다. 2배 이상 뛰어넘었다는 얘기가 네. 나와졌어요. 그러니까 1분기 만에 작년 로봇 매출의 2배 이상을 뛰어넘었다는 네. 거는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하반기 동안 계속해서 지금 아진에스텍의 로봇 매출은 정말 펀던 점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작년의 매출을 2배 이상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뭐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부터 각종 계열사에 지금 이제 뭐 레이보 로보티스의 휴머노id 로봇도 네. 투입을 시키고 또 로봇 모션 제어기 관련해서 스마트 팩토리에 접목을 시키고 있는 상태.
상태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아진에스텍의 어떤 올해 또 특히 하반기의 어떤 매출 컨던 점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요. 가뜩이나 지금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이제 사업을 접고 이제 로봇 쪽에 선택과 집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모션 제어기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로봇 모션 제어기는 또 스마트 팩토리에도 적용이 되고요. 네. 또 그리고 로봇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네. 안 쓰인 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모터의 어떤 속도를 네. 조절하고 또 그리고 또 위치나 또 그리고 이동 속도를 제어하는 게 로봇 모션 제어기다 보니까 네. 거기 안에 들어가는 모듈과 칩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아진에스텍이라 이제 충분히 로봇 섹터가 본격적으로 로봇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된다고 했을 때 네. 가장 큰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모션 제어 솔루션을 삼성전자에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진에스텍이 최근에 로봇 관련 섹터들이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네. 충분히 상승폭도 반납했고 기술적으로도 매력적인 위치다라고 좀 판단돼서 오늘 일발장전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아진 엑스텍. 그러니까 로봇주 하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네, 두산 로보틱스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감속기라죠. 이 모터가 빨리 돌았다가 천천히 돌았다가 막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시스템을 뭐 제어하는 네, 그 제어하고, 모션을 네, 제어하는 맞습니다. 이제 시스템 업체다. 가격 전략 바로 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이제 시간에서 살짝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진에스텍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가는 전일 종가가 1,930원이었으니까 11,200원. 왜냐면 네. 시간에서 한 11,30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 11,200원을 일단 매수가를 좀 잡고 예.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 직전 고점이 이제 13,500원이어서 딱 직전 고점을 13,500원으로 목표가를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 라인 때는 9,5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흐름을 많이 타기도 합니다. 김영민 매니저. 어제 보면 장 끝나고 나서 마치 네. 누가 큰 손이 개입한 듯 로봇이다. 이제는 로봇이다.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시간외를 끌어올리고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좀 전체적인 틀을 좀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미국 증시 최근에 굉장히 좋아요. 네. 어쨌든 고용 지금 둔화와 관련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늘은 또 다우지수가 거의 1% 가까이 네.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까지 지금 근접을 하고 있고 유럽 증시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시면 영국 증시 한번 보시면은요. FTSE 100 지수가 사상 최고가 랠리가 지금 2주째 네. 이어지고 네. 있고요. 네. 오늘 독일의 닥스 지수가 사상 최고가 갔어요. 경신했고 네. 프랑스의 이제 까크 지수도 거의 최고가까지 네.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국내 증시는 여전히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어제는 또 옵션 만기일이라고 어제는 잊어야 돼요. 사실 네. 이제 왜 빠졌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코스피 시장이 또 1%가 넘게 네. 이제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선진국 시장과 이게 신흥국 시장이 좀 괴리라고도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워낙 이제 우리 국내 증시의 지수 흐름 자체가 이제 좀 지지부진하다 네. 보니까 반대급부로 오히려 이제 이런 개별 테마 섹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네. 거예요. 화장품, 뭐 전기전선, 어제는 또 김종현 매니저님 또 리뷰해 주셨던 클래시스가 네. 또 장안의 화제였잖아요. 네. 워낙 이제 이런 이제 개별 테마 섹터의 이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분위기다 보니까 장이 이제 딱 끝나자마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네. 다 급등을 했어요. 그게 이제 어제 이제 단독 보도가 어떤 게 나왔냐면 삼성전자도 이제 애플에 이어서 자율주행 사업을 이제 뭐 포기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좀 나오면서 네. 로봇에 집중한다고 하니까 그거죠. 네. 이렌시스가 이제 가장 먼저 네. 상한가까지 시간에서. 이제 급등을 네.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거의 6% 가까이 이제 올랐고 뭐 아진엑스텍이라든지 뭐 뉴로메카라든지 이런 로봇 종목들이 동반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좀 캐캐 묵은 재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네, 네. 대기업들이 지금 애플도 자율주행을 일단은 접고 네. 로봇에 집중한다. 삼성전자도 애플과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을 접고 일단 로봇에 집중한다. 네. 결국 이런 빅테크와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을 보면 오늘은 또 로봇 종목들이 한번 주인공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워낙 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삼성향 대표적인 뭐 로봇 수혜주들 또 LG향 로봇 수혜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오늘 초반에 강한 좀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어떤 큰 손이 조망하고 있다가 성장성 뭐 재료 다 갖췄는데 최근에 시세 나쁜 걸 좀 보고 있지 않나. 네. 그러다가 삼성전자 관련한 뉴스 하나 나오면은 그냥 꽉 해서 그렇죠. 또 3, 4일 가고. 네. 뭐 이게 좋은 거는 아니죠. 뉴욕처럼 이게 다 가면서 좋긴 맞습니다. 좋기는 해야 되는데 네. 우리 국장의 또 특기 뭐 특색이기는 하지만 대응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진엑스텍을 또 김준호 매니저 갖고 왔고요. 로봇이라고 한다면 우리 김영민 매니저는 좀 나름 네. 생각하는 종목이 있나요? 뭐 당연히 탑픽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네.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협동 로봇 대장주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오버행 이슈 이게 오버행 이슈 어제도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뭐 에이지- 그 네, 에이징랜드 이런 에이징랜드. 종목들도 이제 네.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또 조금 달라요. 네. 왜냐하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자금 회수 차원에서 최대 주주가 또 좀 팔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그 물량 소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주가가 이제 조금 짓눌려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이 이제 로봇 사업에 더 집중한다 이러니까 오히려 더 지분 인수가 더 빨라질 수 있겠구나. 네. 콜옵션 행사가 이제 좀 더 네. 빨라질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기대감을 이제 가져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더 이제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어차피 이 로봇 시장이라는 게 협동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가고요. 특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인용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라 산업용 휴머노이드 네. 로봇을 지금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뭐 테슬라도 이 옵티머스를 테슬라의 이제 전기차 생산하는 공장에다가 이제 올해 안에 투입하겠다 네, 이런 네, 얘기들을 네,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민간을 이제 대상으로 판매를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좀 밝혔기 때문에 어쨌든 로봇 시장의 이제 성장성은 뭐 부인할 수 없다. 네. 다만 이제 실적이 조금 이제 안 나왔는데 뭐 다음 주면 이제 실적 시즌도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적과 관련된 무거운 짐도 이제 좀 내려놓을 내려놓자. 시기가 좀 됐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당연히 또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함께 오늘은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장전은 아진 엑스텍입니다. 이제 로봇 자체도 중요하지만 스마트 팩토리 뭐 이게 들어가게 되려면은 그 제어 시스템이 네. 또 많이 팔릴 것이고 이제 이것도 반도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향 또 LG전자 향 뭐 이렇게 팀으로 짜고 네. 있기 때문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아진 엑스텍 네, 삼성전자의 발표 여기가 또 의외로 뭐 삼성팀 이렇게 봐도 맞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예. 시간에 잠깐 들어갔던 종목은 이제 이렌시스라는 종목인데 예. 그것도 이제 감속 모터를 또 삼성전자에 맞아요. 공급하고 있는 삼성팀. 기업이라서 예, 이렌시스도. 가볍게 좀 올라가졌고 그 외에 RS 오토메이션, 아지네스텍이 삼성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팀까지 보고요. 네. 반면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김영민 매니저 얘기했지만 그 오보행 이슈도 있고 네. 삼성팀은 아니잖아요. 이제 두산이기 때문에 오늘 로봇주에서도 시세가 어떻게 엇갈리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저희가 지금 바로 리뷰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리뷰 전에 공지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 김영민, 김준호, 김영민 매니저들 또 너무나 적확하게 종목도 많이 추천도 하고 또 여러분들께 인기도 많고 그런데 문제가 이 사칭하는 인스타그램의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지만은 MBN 골드 매니저는 저렇게 따로 인스타그램을 좀 운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게 지금 김영민 매니저. 저요. 네. 김준호 매니저, 김준호 네, 매니저 겁니다. 저예요. 예. 저 아니죠? 저 김준호 매니저. 저 아닙니다. 저것 네? 때문에 제가 경찰서도 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거 좀 신고 좀 하려고. 근데 저게 예. 아무래도 해외 플랫폼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외요?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지 잡을 수가 있다고 해요. 제가 그냥 가서 잡아달라 그러면 안 되고 예.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이제 접수가 들어와야지 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저게 잡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예. 이제 뭐 해외 토지나 대포 통장 이런 것들로 이용하다 보니까 실적으로 네, 근데 잠만 저는 이 MBN 골드 네이버 밴드하고 또 예. 실질적으로 지금 MBN 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외에는 다 사칭이다. 그래서 저를 왜 사칭하는지 모르겠어요. 팔로우가 5천 명이 넘는데요. 맞습니다. 팔로워가 5천 명이고 네, 아니 진짜 약간 별도지만은 너무 많아요. 그러게요. 네. 저의 뭐 일상 사진도 뭐 올리고 막 그러는데 정작 제 사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사진만 캡처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제가 아니다. 만약에 제가 있었으면은 제 일상 사진을 올리겠죠. 네. 네. 예. 여기 지금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네. 카카오톡에서도 맞습니다. 사칭되는 카카오 채널. 이제 플랫폼들이 많거든요. 김영민 오픈 매니저도 채팅방. 얘기해 주세요. 지금 네, 하고 그래서 있는 것과. 지금 이제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저희는 어쨌든 MBN 골드 전속으로 이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네. MBN 골드 홈페이지 그리고 이제 MBN 골드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네. 요걸 제외하고 뭐 카카오톡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 이런 이제 개별 사이트에서 뭐 여러분들 계좌를 관리해 준다거나 아니면 뭐 1대1로 운용을 해 준다거나 네. 뭐 종목 상담을 해 준다거나 그런 활동을 일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진이 붙어 있어도 절대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네. 꼭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민 매니저는 카카오톡에 많더라고요. 네, 예. 저는 뭐 사진 한 5개, 6개 막 5개, 6개 오픈 있더라고요. 채팅방이 너무 많은데 네. 그거 절대 제가 아닙니다.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네. 자, 이거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고요. 리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 APR 2개 다 할 텐데 제가 아까 이제 김준호 매니저한테 요즘에 뭐 드시냐? 어디 가서 지금 공부하시냐고 물어본 게
아니, 어떻게 또 계속 터져요? 클래시스 맞습니다. 리뷰 한번 해주세요. 어제. 네, 클래시스가 사실상 이제 뭐 브라질이라든지 유럽 쪽에만 매출이 찍히는데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데 네. 이제 미국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했을 때는 진짜 실적도 주가도 컨터점프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제 같은 시장에서 클래시스가 22% 가까이 좀 네. 상승 흐름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어떤 섹터의 상승을 좀 견인하기도 했는데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또 클래시스가 올라갈 만한 여력은 남아 있다고 좀 봐요. 근데 예. 어제 이제 급등하면서 이제 급등주 패턴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단기 상투가 예.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충분한 조정 흐름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긴 호흡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클래시스는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사실 이 슈링크의 대중화를 이끈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상 클래시스가 이루다를 또 작년에 인수를 네네. 하면서 이루다 자체가 이제 미국의 큐테라라는 나스닥 상장 기업과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네.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클래시스도 이루다와 함께 북미 지역을 더욱더 수월하게 진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올해 북미 지역에 진출을 한다고 했을 때는 매출에 대한 어떤 컨턴 점프와 성장성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최근 급등주 패턴으로 바뀐 상태에서 차익 매물을 좀 확인하고 오히려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현 시점에서 신규 매수의 관점은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기보유자의 관점에서도 네. 익절가와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익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익절 라인대를 한 4만 5천 원 부근대를 좀 잡고 좀 대응하시면서 목표가는 길게 봤을 때 뭐 6만 원, 또 7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으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보유자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성향에 따라 다르겠는데 네. 익절을 한다면 한 어느 정도까지 비중 덜어낼까요? 저는 한 이제 50%? 일단 4만 익절을 한 네, 절반 정도 일단 수익을 절반 좀 정도? 챙기시고 예. 그다음에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그 팔았던 그 절반을 다시 다시 한번 메우는? 채워나가는 전략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의 전략입니다. 물론 이제 막 오늘 다 팔고 싶은 분도 계시겠고 맞습니다. 안 팔고 싶은 분도 계실 텐데 일단 신규 매수는 네. 일단 차익 매물을 확인하고 접근하라 맞습니다. 했고요. 클래시스 전에 APR이라는 또 대장주가 있었죠. 4월 16일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이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43.5%. 특히 APR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영민 매니저가 일발 시간에 오버행 이슈 그렇죠. 구간까지 나오면서 그 타점을 잡았었는데 이런 게 뭐 너무나 하이리스크 이럴 때. 하이리턴이죠. 네, 네, 네. 이게 이제 위험을 어, 무릅쓰고 네. 오버행 물량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 매수 적기다. 끝부분에서 이거 네. 워낙 저점에 샀기 네.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40%가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네. 제가 이제 30만 원 1차 목표가 넘어가서 33만 원 정도의 이제 2차 목표가를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32만 9천 원까지 이제 상승이 좀 들어왔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어제는 클래시스가 이제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1분기 이제 호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사실 이번 1분기 때 특히 이제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가장 이제 히트 상품이 첫 번째는 이제 클래시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실리콘2 뭐 이런 종목들일 것 같거든요. 의료기기와 화장품 기업들의 이제 수출 호조 그리고 이제 실적 성장세가 실제로 1분기 때 다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제 연결이 좀 되면서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 APR 역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또 해외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네. 뭐 결국은 이런 의료기기 만드는 기업들이 해외 진출해서 이제 성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제 어제도 저희가 많이 강조해드렸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아직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클래시스는 완전히 이제 고점을 뚫고 어제 시총 3조를 네. 넘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대장주로 이제 등극을 한 건데 APR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저는 좀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네. 보여져요. 그래서 목표가를 저는 이제 36만 원 정도로 3차 목표가까지 이제 좀 상향 조정을 하고 신규 접근은 뭐 저는 오늘도 또 가능하다라고 APR 보거든요. 는요? 예. 40%가 넘게 수익 났는데 이제 와서 이제 또 사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저는 뭐 40만 원까지도 한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봐요. 다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의료기기나 화장품 이쪽에 이제 종목들이 한번 수급이 딱 들어가면 워낙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장중에도 한 10에서 15% 정도 시세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시세가 한번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도 만약에 이제 32만 원 아래에서 오늘 초반에 조금 눌림목을 준다라고 하면 그때 좀 들어갔다가 한 36만 원 정도에 이제 매도하는 전략. 뭐 그러면 최소한 10에서 15% 정도는 목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36만 원까지 이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뷰티 관련한 의료기기는 실적도 찍히면서
트레이딩도 좀 해볼 만한. 그러니까 이게 꽤 많은 매수서가 들어와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네. 예. 이게 결국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업종이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소부장 종목들이 뭐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네.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뭐 실적이 뭐 나올 수가 지킬 수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화장품, 뭐 의료기기 그리고 이제 조선 뭐 이런 종목들이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이제 예. 강하게 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아마 다음 주까지는 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간쯤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트레이딩으로도. 종목들을 예. 좀 선별할 필요가 있다. 너무 많이 오르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좀 돌아나가는 종목들 중에서도 충분히 이제 공략을 좀 할 수 있으니까 아까 김준호 매니저님이 클래시스 설명할 때 이루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루다는 지금 완전히 바닥에 처박혀 있거든요. 뭐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루다 같은 종목들은 또 순환매가 전개가 좀 됐을 때 저점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바닥에서 좀 꿈틀거리는 실적주들 중심으로 이제 접근한다는 관점에서는 단기 관점에서도 아직까지는 좀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PR은 한번 오늘도 타점을 한번 잡아보는. 그러니까 시세가 아직은 쫙 뻗지는 않았다. 이제 이런 또 의견을 김영 매니저가 줬고요. 저희 그 성공료 유튜브로 성공료가 김준호 전문가님 미스터 블루 오늘 12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유유 보유자들 어떻게 할까요? 큰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네. 보고 있어요. 어제 장 끝나고 나서 한 거의 6시 무렵에 예. 12가 이제 100억 정도 발행했다. 네. 운영자금 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이제 그 채무하기 위해서 실적으로 지금 발행을 했다고 하는데 네.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매출액이 작년 기준으로 한 970억 정도가 되고요. 올해는 더욱더 한 1000억 이상의 이제 매출을 지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100억 12가 뭐 큰 규모도 아니고 또 그리고 이제 시총과 이제 총 매출에 대비해 가지고 뭐 적은 규모니까 모든 기업들은 이제 언제든지 유증이나 이제 12를 발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이 이제 앞으로 운영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100억 정도 발행한 거는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조정이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충분히 지금 웹툰 시장의 어떤 큰 성장을 본다고 했을 때 오히려 미스터 블루가 그런 부분에 좋고 게임 어저께 말씀드렸던 에오스에서 나오는 게임 매출만 4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 12 발행의 어떤 부분들은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한 건 아니지만 네. 저도 조금 덧붙여드리면 이게 유효할 일이 아니고요. 호재예요, 호재. 네. 이 전환사채 발행을 하는 전환사채가 이제 발행이 되고 나면 이게 나중에 언젠가는 이제 주식으로 바뀔 거기 네. 때문에 기존의 이제 주가를 좀 희석시키는 이제 요소가 될 수 네, 있는데 우려죠. 발행을 할 당시에는 이게 지금 100억을 자본 조달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일반을 대상으로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환사채에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 KB증권, 네. 다올투자증권, JB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100억 원 정도 이제 자본 조달에 성공을 한 거지 유효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12 발행에 유효한 이유가 이제 과거에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전환사채라는 거는 채권인데 주식과 같은 그렇죠. 성격들을 좀 갖고 있어서 조달할 때 이게 나중에 이자를 주긴 하겠지만 주식으로도 교환해 준다. 그래서 이제 앞서 김영민 매니저가 유효할 게 아니라는 거는 초반에는 12 발행하고 주가가 높아지다가 행사할 그렇죠. 때쯤부터 이제 주가가 확 무너졌기 때문에 12 발행이 많이 한 기업, 향후 네. 도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좀 늘 이런 우려가 맞습니다. 있는 소위 게 말해서 맞아요. 이제 매잔이라고 하는 거. 네. 이게 이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많이 발행해가지고 그게 이제 만기가 이제 도래할 시점이 때쯤에, 되면 네. 주식으로 이제 전환 청구권을 이제 행사하게 행사하죠.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주식으로 이제 유통 주식으로 풀려버리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이제 가치가 희석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스터 블루가 어저께 이제 100억 정도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하는 거는 이제 공모가 아니라 이제 사모 전환사채를 네. 이제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1년 동안은 또 전환 청구권을 네. 행사할 수 없게 딱 이제 라갑이 걸려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억 조달하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는 호재성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스터 블루의 우리 12 발행 이슈까지도 다뤄봤고요. 이제는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 장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발 어떤 종목 준비했습니까? 요즘 김준호 매니저님 감이 좋잖아요. 이제 좀 따라간다는 차원에서. 김준호 매니저 진짜. 네, 감이 좋으니까 제가 이제 클래시스에 좀 딜을 잃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네. 고민하다가 어제 낮에는 제가 이제 이루다라는 종목도 소개를 해드렸고 네. 이제 또 체급을 좀 맞춰야 되잖아요. 이루다는 시총이 이제 한 1000억 중반밖에 안 되는 아주 소형주고 네.
클래시스하고는 완전 또 체급이 좀 다른 다르고.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클래시스하고 좀 체급을 맞춰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다가 오늘 저는 이제 휴젤이라는 종목을 휴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보톨. 맞습니다. 보톨리늄이라고 그러죠. 네, 보톨리눔, 예. 톡신, 필러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이제 에스테틱 이제 전문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휴젤 뭐 주가가 한때 굉장히 좀 강하게 조정을 좀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메디톡신하고 휴젤이 예. 이 균주 이제 오리지널에 대해서 누가 이제 오리지널이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감자탕 지난번에도 한번 네.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원조다. 이런 맞아요. 싸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원조와 관련된 이제 싸움 때문에 아직도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그쵸. 있어요. 네. 근데 그 소송이 이제 6월 정도 되면 이제 ITC에 이제 예비 이제 판결이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네. 뭐 소송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는 거의 이제 해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보다는 회사가 이제 사세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에 이제 좀 집중을 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들고요. 1분기 때 지금 이제 실적이 이제 어저께 또 발표가 됐어요. 네. 최근에 이제 지금 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보면은 실적이 특히 굉장히 좀 잘 나오는 쪽이 계속 말씀드리면 이쪽이 이제 피부 미용 쪽하고 화장품 쪽에 이제 기업들이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휴젤은 물론 이제 가이던스보다 아주 크게 좀 잘 나오지는 못했어요. 네. 가이던스보다는 이제 조금 좀 하회하긴 했는데 매출액이 원래는 한 770억에서 800억 정도 이제 예상이 좀 나왔는데 1분기 때 일단 확정 매출액은 743억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도 한 250억 이상을 이제 예상을 했는데 오, 예. 240억 정도 나왔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 기준으로는 지금 최대 매출을 이제 달성을 좀 했기 때문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OPM. 네. 어제 이제 클래시스를 보면 실적이 이제 영업 마진이 5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비 한 대를 팔면 반을 남긴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좀 너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지금 인기리에 지금 잘 팔리고 맞아요. 있기 네. 때문에 고마진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휴젤도 톡신이나 이제 필러 쪽에서 마진이 네. 워낙 지금 많이 남고 영업 마진이 지금 30% 넘기 때문에 고성장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호주, 일본, 태국, 대만 뭐 이런 이제 해외 시장에서 보툴렉스의 이제 매출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무려 46%나 이제 급증을 했다. 이게 어제도 저희가 좀 다뤄들었다시피 어차피 이런 피부 미용과 관련된 트렌드가 단순히 우리나라나 이 아시아 시장의 트렌드가 아니에요. 이제 네. 글로벌 시장으로 네네. 피부 미용이라든지 색조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유행이 들불처럼 이제 번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새로운 이제 구조적인 이제 성장기로 이제 진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게 1분기 실적으로 지금 다 확인이 좀 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톡신 브랜드 중에 하나인 네티보가 일단 3월 1일 날 미국 FDA에 또 사용 승인을 승인. 받았어요. 네, 그래서 네. 요즘에는 무조건 이제 수출처는 미국이어야 미국이다. 잘 갑니다. 네. 화장품도 미국향 기업들이 잘 가고 네. 의료기기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잘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휴젤도 미국에 3월 1일 날 이제 FDA 이제 판매 승인을 이제 받고 본격적인 이제 미국 진출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중국, 유럽, 미국 모두에다가 톡신을 수출하는 기업은 국내에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휴젤이 유일하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권역을 지금 다 커버하는 거잖아요. 네. 중화권 그리고 유럽, 미국 시장까지 지금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계 시장으로 이제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이제 4분기 때부터 증축이 이제 완공된 이제 3공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내년도에 또 실적에 분명히 좀 기여가 좀 될 거기 때문에 증축한 부분에 대한 것도 올해 분명히 이제 좀 주가에는 반영이 좀 돼야 된다라고 보고 휴젤은 또 지금 현금성 자산을 지금 막대하게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이런 기업들이 현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가 말도 안 되는 사고가 터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주주분들이 결국 피해를 좀 많이 입었었는데 휴젤도 이게 현금성 자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주 친화 정책이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작년 연말에 11월 달에 무려 1,500억 원 규모의 네.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었어요. 이게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고롭게 딱 그 주주 친화 정책 발표되고 난 이후부터 주가가 뻗어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자사주 매수와 관련된 것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자사주를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자사주를 사서 소각까지 해야 이게 좋은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사주를 사놨다가 이걸 나중에 회사가 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팔아버리면 네.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자사주를 매수를 해서 이걸 자기 자본의 마이너스 계정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가
소각까지 해버려야 이제 자본 확충의 이제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1,500억 규모의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이 중에 무려 545억 원 정도를 소각한다는 걸 미리 이제 발표를 네.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이제 자사주 매수라든지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주주 친화 정책이 또 나올 수 있다. 어저께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 IR을 또 진행을 네, 하고 있는 하니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미국 진출에 대한 청사진 그리고 이제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이제 후속 대책 이런 것들이 공개가 좀 될 걸로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이제 어저께 클래시스랑 뭐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움직이면서 어제 이제 장중에 한 8%가 넘는 이제 상승세가 한번 만들어졌고 이미 눌림목 조정을 한번 받고 21선 이격 조정이 이제 진행된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고점을 강하게 한번 넘어가는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보고요. 일단 매수 가격은 어제 종가 이제 21만 원 정도 매수 가격 설정을 해보고요.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 가격은 18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인 매니저의 일발 종목 휴젤입니다. 왜 휴젤을 갖고 왔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이제 뷰티와 네. 의료와 이제 이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휴젤이었었고요. 보톡스라는 거는 이미 미국의 엘러 간사가 자기네가 이제 써가지고 이름을 일단 보톡스지만 우리는 보톨리늄 톡신이라고 네. 일단 씁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한 번 더 이 휴젤도 그렇고 메디톡스 바라보는 분들이 소송 이슈 굉장히 신경 쓰시거든요. 요것만 한번 6월 이후에 어떻게 될지만 맞아요. 정리를 한번 뭐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네. 결론적으로 일단 주가의 흐름만 보면 뭐 휴젤이 지금 압승했다 이렇게 네. 보이죠. 메디톡스는 뭐 주가 좀 부진하고 네. 휴젤은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양사의 두 기업에 다 어쨌든 소송과 관련된 판결이 나오면은 이건 불확실성의 해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일단 기업들이 이런 이제 송사에 휘말려 있다는 것 맞아요. 자체가 네. 경영 활동을 좀 제약하는 요소기 때문에 예비 판결이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는 교통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메디톡스한테도 저는 호재가 될 수 있고 네. 오히려 이제 휴젤한테도 호재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6월 10일경에 지금 예비 판결이 좀 나올 6월 걸로 10일. 예정이 네. 좀 되어 있으니까 이제 곧 한 달 앞으로 이제 다가왔거든요. 이제 그때 예비 판결이 이제 나오고 나면 오히려 이제 휴젤이라든지 메디톡스 주가는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런 불확실성들은 현재 메디톡스도 그렇고 이 휴젤도 그렇고 네. 이제 반영이 돼 있으니까 이제 6월 10일 일단 체크를 해 두시고요. 어떤 소송이라는 게 네. 지금 가장 걸림돌일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적 잘 나오죠. 네. 테마 타고 있죠. 이제 휴젤 관련한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김준호 매니저도 네. 휴젤. 예. 저는 뭐 사실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성장하면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먼저 선행되는 게 보톡스랑 필러의 어떤 수요거든요.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만 본다고 하더라도 20% 이상의 성장이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동남아 시장 중심으로 더욱더 이제 K 뷰티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휴젤 같은 경우는 보톡스 또 그리고 필러 또 그리고 화장품 사업까지 다각화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기업이다 보니까 클래시스의 어떤 상승과 함께 휴젤도 같이 동반 상승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어떤 송사 부분 또 이제 네. 법정 분쟁만 좀 마무리된다고 했을 때는 더욱더 주가 탄력이 더욱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튜브로 그린우드님이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장전 시간회에서 미코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올랐는데 장 개시 후에 마이너스 6%를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게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굉장히 많아요. 이 동시호가 때 하한가로 막 갑자기 가면서 한 우리를 10분간 마음을 막 아프게 했다가 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장 시작하면 와 있고요. 상한가 갔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오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긴 한데 이렇게 보면 제 경험상 실제 재료로 이 하한가 뭐 상한가 가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 네, 네. 추정을 좀 해보면 어떤 투자자분들의 뭐 이런 사례들 뭐 여러 가지 있을 네. 텐데 예. 이게 이제 험해도 주문 맞아요. 때문에 그런데요. 예. 이제 동시호가나 또 장후 시간의 예. 시장에서는 작은 거래량으로도 이제 시세가 움직일 수 네.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이제 시세 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불법적인 이제 매매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장난질을 한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장 전에 이제 이 동시호가 접수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10만 주를 그냥 한꺼번에 시장가로 이제 매도를 내놔버리면은 받쳐주는 수급이 없잖아요. 아직 개장 전이니까. 그러니까 뭐 주가가 막 20%씩 이제 빠지는 그렇다가, 걸로 네. 보일 수도 있는데 개장이 때 임박하면 또 그 주문을 취소해버리면 네. 가격이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명확한 재료나 뭐 악재 호재가 또 나온 네. 상태에서 거래를 수반된 이제 호가 접수라면은 그게 이제 유의미하겠습니다만 큰 거래가 이제 없이 단순히 이제 험해도 주문만으로 이제 시세가 이제 움직일 때는 너무 뭐 동요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장전에 이제 시세는 딱 8시 50, 한 7분, 8분 그 정도 돼야 찐이다. 정확한 이제 시세가 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시세가 형성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신뢰도를 이제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앞서 투자가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제 제 지인 중에서도 너무 이 종목이 안 오르니까 네. 그냥 그 동일 시간 내에서 네. 이미 막 그냥 매수를 걸어놓고 하면서도 그냥 한번 보는 네. 진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한데 그 호가창 밑에 그 매수 잔량이나 매도 잔량을 맞아요.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호가창 밑에 이제 매도 잔량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 하한가가 쓰면 확실한 거고. 그건 진짜인데. 또 이제 급등했을 때 매수 잔량이 네. 많이 쌓여 있는 걸 보고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건데 매수 잔량은 아예 없는데 시간 그 장전 시간의 네. 거래에서 상한가를 상한가로 나왔다. 갔다는 건 그거는 험매수일 가능성이 한 90% 이상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제 험매수의 그 이유도 앞서 말한 것처럼 뭐 진짜 시세 조정도 있겠지만은 이런 가슴 아픈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너무 안 오르니까 화가 나가지고 주문해보는 거예요. 해보죠. 예. 한번 이 가격이 내가 가보고 싶다. 뭐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두 분의 전문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김알렉스님 팁 하나 드리면 우리 알렉스님이 팁을 주셨습니다. 장전 장후 30분 내외는 기관은 매도가에 매수 주문을 못 내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모니터링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허수 허매도는 개인 작전 세력일 혹은 이렇게 앞서 말한 것처럼 바램 개인들의 바램이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요.